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어서 더 열심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고요해지고 싶어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깨달으려면 이해해야 한다고,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언젠가는 끝에 닿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생각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이 생각마저 멈춘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나라는 감각이 유지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해도 괴롭고 이해하지 않아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새로운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쥐고 있던 모든 질문을 잠시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은 멈췄고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출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고, 외웠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말이 늘어날수록 이해는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해했는데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고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찾는 것은 설명될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러나 저는 그 생각마저 다시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말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로 정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을 말하는 그 입이 오히려 길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놓칠까봐, 틀릴까봐, 뒤처질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는 순간에도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기억해야 해. 이건 중요한 통찰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해. 그 순간 저는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질문 뒤에는 아주 솔직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저를 안심시켜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장막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설명을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와도 달랐습니다. 그저 지쳐서 말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는데 불안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자리를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을 길은 설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멈춘 자리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말들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말이 사라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분명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앉아본 적 있으십니까? 몸은 분명히 멈췄는데 머리는 오히려 더 바빠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생각들이 그제야 몰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꼭 쉬려고 하면 마음은 더 말을 꺼는 걸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맞나? 숨은 제대로 쉬고 있나? 지금 이 상태 놓치면 안 되는데. 쉬려고 시작한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멈추라는 말은 마음에게는 명령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더 진지해졌습니다.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멈춰보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지금 꽤 괜찮은 상태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조금만 더 유지해보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생각 속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정중한 집착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대충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우리는 성과를 만들려 합니다. 고요조차 잘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요는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멈추려고 애쓰는 것도 잘하려는 마음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두자. 그 말은 수행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르내렸지만 그 생각을 정리해야 할 급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마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포기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힘을 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놔두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고요가 따라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고요가 아니라 괜히 건드리지 않아서 남아있던 고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멈추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을 각오도 없었고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이 순간은 참 불편합니다. 뭘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시간 말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지금 이 시간 낭비 아닌가? 머릿속에서 그런 말들이 오르내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어딘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뭔가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맞나?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날은 그 생각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텅 비어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는데 허전함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말 오후에 괜히 TV도 안 켜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고요는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괜히 손대지 않으면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날의 고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간간히 올라왔고 몸도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재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고 깨닫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수행은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순간은 나를 내버려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버려둠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억합니다. 깨달음이 찾아온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날을. 그날 저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길지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문득 알아차리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그럼 아무 느낌도 없나요? 멍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라진 것은 생각이었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벽에 일어나 아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 안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공간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고요를 유지하려 들거나 다시 불러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사라졌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느끼는 건 누구지? 내가 없으면 이 자각은 뭐지? 하지만 그 질문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끝내려는 주체가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이해하려고 들다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사라지는 건 늘 두렵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사라진 것은 나가 아니라 나라고 부르던 생각이었습니다. 남아있던 것은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설명하려 하면 바로 틀어지는 자리였고 이름 붙이는 순간 이미 멀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 이게 있구나. 그 정도로만 남겨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요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택받은 순간도 아니었고 대단한 수행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히 방해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인 정서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해봤구나. 그래서 다시 못할까봐 조급해하지 않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 고요는 기억으로 남지 않았고 기술로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으로 남았습니다. 생각이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 아니, 나라는 생각이 없어도 삶은 충분히 이어진다는 확신.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고요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필요할 때면 자연스럽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공허가 아니라 항상 여기 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늘 평온하고 생각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 몸은 여전히 피곤했으며 생각은 예전처럼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이게 정말 깨달음 맞나?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큰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별일 없이 밥 먹고 TV 보는 그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고 씨름했을 감정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불안이 와도 또 안내하고 말 수 있었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도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다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길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에 도착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 떠나 있던 자리로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안 되지만 느낌은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도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길은 늘 여기 있었고 우리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지나쳐 왔을 뿐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꽤 먼 길을 함께 걸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것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생각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마음은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예전처럼 끝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잠시 멈춰서서 아, 또 이 자리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덜 엄격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 마시는 순간이 있다면 그 또한 이 길 위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조용하지만 마음 한켠에 쉼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복잡한 설명보다는 천천히 곱씹을 수 있는 말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철학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려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꼭 매번 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부담 없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 언제든 다시 들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